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날 아버진 길을 나섰습니다. 비어있는 옆자리가 아직은 너무 낯섭니다. 항구 검역장에서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재훈 씨는 자신의 일터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빠를 따라 나서던 아들 선호는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선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절대 용서하지 마라. 미안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던 아들을 일터에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 아버진 아들의 장래의 상주가 됐습니다. 고작 24. 아들 선호는 지난달 22일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둣가에 세워진 컨테이너 위에 올라갔다가 300kg이 넘는 구조물에 깔려 압살을 당한 아들.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작업 인력들이 퇴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심부름 갔던 제 아이도 안 오고. 사고 당일 오후 컨테이너 작업장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심부름을 갔던 선호 씨. 공구만 전해주고 돌아왔어야 할 아들은 거대한 컨테이너 구조물 아래 잠이 든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좀 뭐 죽고 있나? 아니 사람을 갖다가 주소를 해도 이렇게 지게차 이리 위에만 이렇게 해놓고는 아니지 싶어서 보는데 이거 뭐고? 죽은 기가? 죽었나?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수레를 끌고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근처로 향하는 선호 씨. 해체 작업 중인 컨테이너 근처에 도착한 선호 씨는 이곳저곳으로 가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선호 씨가 컨테이너 주변 정리를 하는 사이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구조물을 건드리고 그 진동으로 반대쪽 구조물이 넘어지며 선호 씨를 덮칩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애를 덮어놨더라고요. 300kg이 넘는 쇳덩이에 깔려 허망하게 떠나버린 아들은 내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겠다며 일터에 따라 나서는 기특한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위험한 컨테이너에 오를 일은 전혀 없는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루 일간 이제 몇 줄 쉬려고는 그 뒤로는 뉴스거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묻혀지는가? 이건 아니다. 세관 검사 파트에서 일하던 아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 작업장 근처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진 아들을 이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 어디 갔습니까? 집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한 지 23일이 흐를 동안 장례를 미루며 진실을 밝혀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 사이에서 짧은 기사 몇 줄로 지나쳐버린 선호 씨의 죽음. 왜 이 가족의 슬픔엔 이토록 누구도 관심이 없었을까? 그날 컨테이너 야적장에 공구 심부름을 가던 선호 씨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선호 씨와 함께 컨테이너 작업장에 불려갔다 사고를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 2번 지시를 했다면서 지게차가? 네, 2번에. 그 집을 가자 했는데 문 열고 그래서 얘기 안 했으면은 그 짓을 안 했으면 아예 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지게차가 와가지고 이거 치워야 쓴다고 딱 지시를 해가지고 갔어요. 당시 현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사람이 컨테이너 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선호 씨가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시받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안전요원들이 그 지 관리 감독했는가 물어봐봐. 어디서 예, 뭐 한 번도 없었대요. 3년 동안.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업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된 인력관리의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CCTV 영상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업무를 수행을 못했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잘 시행을 못했지만 사람은 있었습니다. 현장엔 안전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있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개인 과실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이 말하는 안전 책임자는 옆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당하다 허망하게 저버린 목숨. 아버진 내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공인국민들은 우리 아이가 오늘
아르바이트 나가는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죽은 우리 아이와 같은 올해 젊은 청소년도 알아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젊은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장례도 미뤄가며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은 아버지에게 세상은 이제야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호 씨에게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소식도 전하게 됐습니다. 현대 선호 씨가 쇳덩이에 깔려 사망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벌써 5명. 지난 어버이날에도 2명의 가장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넘쳐나는 뉴스들에 묻혀 보도조차 되지 못한 서글픈 죽음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사고 소식은 뉴스 소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비극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선호 씨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자 2 누나의 동생, 사랑하는 조카 다온이의 하나뿐인 삼촌입니다. 저리 가요. 나와. 얼마 전 삼촌이라는 말을 배운 조카를 선호 씨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삼촌이란 2 글자를 선호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삼촌. 2021년 4월 22일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죽은 그는 무관심 속에 쓰러져가도 그만일 노동자 일이 아닙니다. 300kg 쇳덩이에게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청년은 가장 먼저 빛이 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선호 씨입니다.